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STX 조선해양이 사실상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자율협약에 들어간 지 38개월 만입니다. 한때 세계 4위 조선기업의 몰락인데요. 남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세계 조선 사이의 STX 조선해양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긴급회의 후 추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TX 조선은 외부 전문기관 진단 결과 유동성 부족으로 이달 말 부도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은은 채권단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법정관리 전환 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선수금 환급 보증 상환과 조선소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형식상 절차로 보입니다. 결국 STX 조선해양은 자율협약에 들어간 지 3년 2개월 만에 기업 회생 절차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2001년 STX 그룹이 인수한 STX 조선해양은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2008년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주 급감, 중국 다롄 조선소 가동 등 무리한 확장 경영으로 적자가 누적됐고 자율협약 개시 이후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6조 원의 빚만 남게 됐습니다. 1,200여 명을 감원하는 등 자구 노력도 해봤지만 수주 절벽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STX 조선의 법정관리행은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빅3 조선사는 물론 역시 자율협약 상태인 중소조선사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주들이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선수금 환급 보증 상환 요청을 하면 금융권의 2차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채권단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무 탕감 등을 통한 회생 절차를 밟게 되고 거부하면 청산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사실상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조정 중인 대형조선 3사도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시장에서 퇴출될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상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법정관리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다른 조선사들의 운명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일단 규모가 큰 조선소는 죽지 않는다는 소위 대마불사의 전례가 깨진 것에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당장 STX 조선해양처럼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선 빅3 중 부실 규모가 가장 큰 데다 3조 원이 넘는 채권단의 자금 지원에도 수주절벽에 여전히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STX처럼 당장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칼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실적 악화와 수주 가뭄에 자산을 매각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자구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 중소조선사들의 앞날은 더욱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중소조선사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은 상황.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의 구조조정 처리 방안은 다음 달 초면 확정되는데 대대적인 정리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채권단은 조선업종에만 약 70조 원의 대출이 물려 있어 중소선사들까지 회생시킬 여력이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구나 이들 업체는 중국과 치열한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이는 등 기업 경쟁력도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연내 한두 곳이 추가로 정리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227만 명 이상을 고용해 국내 일자리 창출의 90%가량을 담당했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402만 7,636명으로 5년 전인 2009년보다 227만 7천 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일자리 256만 4천 명 가운데 8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한 겁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93만 8천 원으로 대기업의 60.6% 수준에 그쳐 2009년보다 0.8%포인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60세 이상 임시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3월 임시직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3만 4천 명 증가한 가운데 60세 이상 임시직이 매달 1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이 연령대 인구가 증가한 데다 은퇴 이후 소득원이 사라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직으로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후 걱정 해결을 위한 주택연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입 문턱을 낮춘 내 집 연금 3종 세트가 지난달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주택연금 상담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6배가 늘었고 가입도 3배나 증가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내 집 연금 3종 세트 출시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상담 건수는 7,2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6배 늘었고 가입 신청은 1,605건으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집은 주거를 하고 자식들에게 상속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집을 잘 활용해가지고 부채도 갚고 노후도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출이 있거나 저가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일종에 모두 182명이 가입했는데 평균 1억 900만 원의 대출을 상환한 뒤 월 37.6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3종 420명이 가입해 매월 평균 43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고 보금자리로 내서 금리 우대를 받는 내 집 연금 2종에는 무려 2,110명이 신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목표 8,800명을 넘어 12,000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지난해 담배값이 인상된 이후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 많은데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량 전자담배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일부 제품은 20분 이내 폭발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정상적인 전자담배 제품과 중요 부품인 전지를 값싼 것으로 바꿔 조립한 불량 제품에 똑같은 전류를 흘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전지를 교체한 전자담배가 터집니다. 보호 회로와 절연 기능이 없다 보니 과전류가 흐르며 견디지 못한 겁니다.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를 수입하거나 정상 제품의 전지를 싼 것으로 바꾼 전자담배 등을 시중에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5개 회사의 전자담배 7종으로 일정 전류를 흘려 실험한 결과 국가통합인증 KC마크를 받지 않은 전자담배는 20분 이내 폭발했습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된 불량 전자담배가 100만 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자들은 대리점이나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를 게재하고 제품 포장지와 제품에도 KC마크를 표시해 개당 15만 원에 팔았습니다. 중국산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자 자신들이 파는 전자담배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자 눈으로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제품이 워낙 이게 소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을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최근 2년간 국내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한 사례는 16건. 전자담배를 피우다 터지는 바람에 얼굴이나 손에 화상을 입거나 화재로 번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고객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금융권 종사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금리 대출자들에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받아 챙겼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모 씨와 백모 씨. 이들은 퇴직 후 재력가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지난해 1월 서울 송파의 한 오피스텔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개설했습니다. 이어 은행 근무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전현직 금융계 종사자들에게 접근해 수수료를 줄 테니 고객 금융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넘겨받은 고객 정보를 활용해 고금리 대출자에게 접근한 다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금리 대출자 391명에게 278억 원을 대출해주고 31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대출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일정 비율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고객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원금의 10에서 20%를 수수료로 우선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이자율은 무려 180에서 360%에 달합니다. 기존 대부업자들은 뭐 찌라시나 명함 같은 걸 뿌려가지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직 은행원이나 현직 은행원들, 금융권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그 고객 정보를 빼놔가지고. 경찰은 무등록 대부업체 공동대표 이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상반기 공채가 마무리되고 있죠. 이제 몇몇 기업의 면접만 남아 있어서 마지막 관문인 면접 준비에 한창인 취준생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면접 시기만 되면 항상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면접에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른바 채용 갑질인데요. 그래서 오늘 투데이 데이터 뉴스에서는 구직자들이 꼽은 최악의 면접 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면접. 듣기만 해도 정말 긴장하게 만드는 단어죠. 이 면접을 위해서 자료 조사나 공부도 하고 또 연습도 많이 할 텐데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언짢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네, 그렇다면 구직자가 꼽은 최악의 면접 멘트 어떤 말이었나요?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2,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구직자가 꼽은 최악의 면접 멘트 1위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탈락을 예감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직자들은 면접장에서는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해놓고 정작 면접을 치른 후에는 문자 한 통 오지 않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면접 멘트 2위는요. 부모님을 뭘 하시나 같은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꼽혔습니다. 네, 영화 친구에서 나오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데 시대가 변했는데도 이 부모님 직업을 묻는 곳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직업은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최악의 면접 멘트 2위에 오른 것을 보니까 많은 구직자들이 이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최악의 면접 멘트 있었나요? 네, 최악의 면접 멘트 3위는요. 당신을 왜 뽑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가 차지했습니다. 물론 지원자가 회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런 식의 말을 당사자 앞에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닐 수 있겠죠. 뒤이어서 A는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또 왜 스펙이 이것밖에 안 되나 같은 말들이 최악의 면접 멘트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도 외모를 지적하거나 이름을 잘못 부른 경우도 구직자에게 상처를 남긴 면접 멘트였습니다. 네, 이 외모 지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또 불쾌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압박 면접도 있죠. 이 지원자의 순발력이나 대처 능력을 본다는 이유로 심리적 압박을 하는 질문을 한다고도 하던데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그저 곤란하게 하는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황당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가한 구직자 가운데 무려 75.2%가 나는 황당한 면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구직자들이 꼽은 가장 황당했던 면접의 경우를 살펴보면 1위는 바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전혀 통보하지 않고 그저 연락이 없을 때였습니다. 최악의 면접 멘트 1위였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인데요.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구직자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불합격을 했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락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뒤이어서 2위는 내 이력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가 차지했습니다. 물론 많은 지원자들의 면접을 봐야 하겠지만요. 그렇다고 이력서조차 보지 않았다는 건 면접관이 면접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불성실한 면접관의 태도, 기업의 입사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쾌했던 면접을 하고 나면 이후에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비호감으로 바뀌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면접 시에 면접관의 무심하고 무성의한 태도나 언행 등은 면접 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결코 좋지는 않을 겁니다. 면접관들은 입사 지원자들이 나중에 그 회사의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또 면접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면접장에서의 예의 꼭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면접 관문까지 가기 위해서 지원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준비를 했겠습니까? 면접관들이라면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요. 해마다 공채 시즌이면 떠오르는 갑질 면접 후기, 이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직장인과 관련된 설문조사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소개해드리기 전에 박송희 아나운서는 혹시 하우스푸어, 타임푸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하우스푸어는 집을 갖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타임푸어도 시간이 없는 사람 뜻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난하고 시간도 없는 사람들. 딱 요즘 현대인들의 자화상 같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워킹푸어인데요.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라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 보면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일하는 양에 비해서 보수가 적거나 집 대출금이나 이 빠듯한 생활비 등의 이유로 돈이 모이지 않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1,473명을 대상으로 이 워킹푸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나는 워킹푸어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남성보다 여성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응답률이 높았는데요. 워킹푸어가 된 이유를 물어보니 가장 많았던 대답은 적은 연봉이었습니다. 이어서 높은 물가와 빚, 대출금, 또 고용 불안과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가난에 대물림 같은 대답도 많았고요. 네, 역시 적은 연봉 때문에 스스로가 워킹푸어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았네요.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이 워킹푸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워킹푸어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봉은 최소 4,077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워킹푸어라고 밝힌 직장인들의 연봉 수준은 평균 2,763만 원이었는데요. 희망 연봉보다 1,300만 원가량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킹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연봉 인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직장인과 연봉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보수가 따라준다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네, 또 그 밖에 워킹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들이 나왔나요? 네, 연봉 인상 외에도 정부 관련 제도 개선이나 이직이 지금보다는 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고요. 이 외에도 근검 절약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복권 구매와 재테크로 워킹푸어를 벗어나겠다라는 대답도 눈길을 끌었고요. 그렇지만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는 워킹푸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대답한 직장인이 54.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결과 94.9%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실제로 이직 경험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을 기대하면서 이직을 고민하거나 결심하게 되기 마련이죠. 네, 그렇다면 이 워킹푸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실제로 하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은 워킹푸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자기개발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한다면 더 좋은 근무 환경과 더 높은 연봉이 가능한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뒷받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생활비를 절약한다든지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응답자들도 많았습니다. 네, 쳇바퀴 굴러가듯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 보수는 물론이고 보람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허무하겠죠. 그럼에도 자기 개발 같은 노력을 통해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내일도 고군분투하는 그들에게 힘찬 응원 보내봅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였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원 목소리로 대표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고용이 불안한 20대의 대출 사기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508건으로 한 달 전에 3,966건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29세 이하의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16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고용 불안 등으로 20대 청년들이 취업 준비와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몰리면서 대출 빙자형 사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당 공동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벌크선 한 척이 용선료 연체 문제로 해외 선주로부터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8만 2천여 재화중량 톤수급 벌크선인 한진 페라디포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억류됐습니다. 선박 억류는 용선료 연체를 겪는 선주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다른 선주들이나 컨테이너선으로 확산하지는 않을까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의 전자제품 기업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보유한 4세대 이동통신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며 현금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맞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